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소리 소문 없이 상승 전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고요. 자, 강남구 선님. 네, 지금 바다권에서 막 시작하는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업종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좋은 종목들 많이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조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요. 일단 홍콩도 이제 양쪽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국채 매입을 시작했죠. 유동성 장세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린애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진정한 대세 상승세로 갈 것이냐 아직은 의문이죠. 자, 그렇지만 현재 조심스럽게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대세 상승 고점이 3,050포인트대인데 그 3,05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 맨 위에 721선입니다. 721선 2,240포인트를 터치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3바닥을 형성했고 어저께 추세가 전환돼 있고 금일 추세를 지지받으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죠. 네, 주봉 상태를 보면 우상향 추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된다고 하는 경우는 지난주에 5주선을 회복해갖고 이번 주에 5주선이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회복 지지를 받으면 대세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단기가 아니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현재 흥미롭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전 저점이 720주선 1880비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N자로 돌아가고 있다. 또 현재 코스닥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일봉에서입니다. 그렇죠? 우상향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점진적 상승전을 잘 시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대세 바닥을 시도할 적에는 주의, 뉴스 흐름을 보면은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뉴스 이런 건 참고만 하고 오로지 주식, 시세, 방향성에 수정을 잘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항상 업적,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업적, 세력 패턴주, 거래량을 잘 보면서 그 수능을 잘 해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요새 지수가 계속 올라가죠.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8월 달 저점을 찍으면서 시작은 조종심마다 매수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하지만 이제 중간에 어떻게 이제 다행을 좀 해야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장을 바라본다. 왜죠? 바로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을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경기 부양에 나선다 외에 내년도 대통령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든 정책을 하방 경제 보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락보단 경기 하방 경제에서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하니까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22선에 대한 요 빨간색 선이죠. 요 22선에 대한 돌파가 이뤄진 상태에 요거 22선만 손저가를 잡고, 그러니까 손저가라기보다는 이제 기준점을 잡고 위는 상승이요, 아래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전략으로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하방 경쟁이 강할 것을 보면서 조종심마다 매수 마인드는 계속 유효하다. 지금 투자 심리가 50건 이상 올라가면서 그 아래에서는 이제 반등이지만 이제 본격 상승권에 들어간 상태고요. 역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수년, 1년 이상, 2년 가까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5개월 이평선을 첫 번째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월봉도 시작 단계에 들어간 만큼 투자 심리 역시 이제 50건까지 올라가면서 시그널 돌파 속에 이제 상승권의 월봉도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종목 장세는 활발하게 이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월봉에서 시작하는 일반 고기만의 테마 개별주 우량주들이 참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네, 제가 부가적으로 지수 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왔죠. 종가로 묵고리 소양성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오늘부터 코스닥이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 주봉상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휴전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형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추가 협상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5개월 이평선 이번 달부터 회복이 되고 있죠. 이제 이번 달 투자 심리도 역시 50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이번 달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체권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시 IT, 바이오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IT 바이오 역시 한 개 정도는 역시 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내일 금통위 통화위원회가 좀 열리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은 총재 강력하게 추가 부양,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증시에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장 일단은 또 오후장 또 오전장부터 해서 오후장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바이오 업종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시황 설명은 마치고요. 나린애님. 자, 뉴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뉴스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는 종합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할 적에는 차트, 현재 위치, 방향성을 보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또 종목별로 보면은 바닥을 형성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후성을 좀 볼까요? 네, 불산 제조업체 코스닥이죠. 오늘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고점에서 파라볼릭이 쭉 우하형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추세가 전환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면 그 추세 방향성에 맞춰주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고 이럴 때 거래가 늘어나면 좋겠죠. 또 투자 심리도 53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근데 올라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이 상단 추세선까지 11,000원대가 되겠죠. 11,000원대 간다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으면은 그 고점을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에 따라간다.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된 거래가 연속으로 늘어나는가 내일서부터는 거래 연속 증가 현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그중에서 HLB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 많이 오른 종목 상단 추세 112,400을 끝났네요. 자, 많이 오른 종목은 항상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죠. 단기적 관점에서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반 정도 먹었을 적에 좀 이득 실현하고 부담이 없는 것만 5일선 매매로 이어나가는 것이고 또 조정을 받으면 먹었던 거 토해놓으니까 먹었던 거 챙기고 일부를 돈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상단 추세까지 근접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번 주가 4주째네요. 이번 주 4주째라 하더라도 이 추세는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러면 돌파한다고 하면 한 1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3만 3천 원 정도가 저항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를 보면은 이번 달이 3개월째. 그래서 항상 지금 이번 달에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다음 달 정도 약간 조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강남 구선님. 예. 지금 지수는 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 뭐냐 하면 잘 찾아보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조기 상용화 본격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미래자동차에 대한 육성 전략 국가 비전 선포식이 또 오늘 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에 전략적 투자까지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 테마주로 당분간 이어지면서 17일 날 대구에서 엑스포까지 자율주행차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일단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기가 이렇게 수년째 조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분명히 한번 뜰 텐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특히 신저가를 그렸던 음봉을 첫 번째 저번 달 상승 자극 양봉으로 감싸면서 5개월 이평선 회복가, 곧 20개월 이평선 회복이 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월봉이 상승세에
초기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봉 차트 보게 되면 현재 MACD 오실레이터가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실려있던 바로 3주 전에 대한 종가를 돌파를 막 했기 때문에 또한 20주 이평선 막 돌파를 했죠. 이제 중기적인 상승세에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매수권에 해당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22선에 대한 요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22선인데요. 요것만 안 깨진다고 한다면 역시 내일 같은 조정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심도 50에서 60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일봉도 탄력이 좀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내일이 3일째니까 내일은 좀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조정은 또한 저가 매수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데이터 솔루션 같은 AI,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공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역시 모바일 어플에서 마찬가지로 월봉이 수년째 빠져있는 이런 핵심,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종목들이 월봉이 바닥에 깔려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월봉상 봤을 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보통 봉은 3개 정도의 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3개월 코스 보다면 앞으로 이번 연말까지의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15일 AI에 대한 국가 전략 발표까지 이미 또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AI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손정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AI 국가 전략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인터넷 투자 조언을 했던 것처럼 이 AI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서 모든 산업들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이 AI가 산업이 발전이 돼야 모든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상장 이래로 상장된 거 빼고 그 달 빼고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아래쪽 꺾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인 방향성, 연속적인 방향성 타는 이런 어떤 연속성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래쪽으로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래가 실려 있는 만큼 요 하락장경 음봉, 그러니까 직전의 양봉의 시가 3,245원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저가 매수 관점 내일도 시가 그러니까 22선 아래까지는 매수 관점 접근하다가 이제 22선 돌파되면 본격적 상승으로 이해하시고 손저가에 대한 기준선은 이제 3,245원이라고 보시면서 저가 매수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도 5개월 이동평균선이죠. 이 초록색 선 약 2,900원인데요. 그 2,900원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면 역시 2년에 가까운 1년 반 이상 조정받고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위치 속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소재 국사나 수소차 관련주 또한 이제 일본에 대한 방사능 오염수 이런 이슈들이 열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만 잘 지킨다면 역시 적극적인 매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분산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저는 일단 IT 업 종목 하나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하나 또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NCN입니다. 오늘 막판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역시 이 NCN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위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21선 촛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NCN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또 국내 팹리스 업체로 알려져 있죠. 일단 21선 돌파, 내일 안착을 하면서 양선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 적산병 출현과 함께 밑에서 팔아벌리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2019년도 9월 달 들어서 이제 침체권에 들어서다가 재차 오늘부터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침체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위치이죠.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주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일봉이랑 거의 이격을 다 좁혀놨죠. 만약에 이번 주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역시 이번 주부터 5주선 회복과 함께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침체권에 있다가 이번 주부터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오면서 이번 달 첫 양선이 발생되고 있죠. 5개월 이평선 이탈되고 흐른 상태에서 이번 달 첫 양선과 함께 5개월 이평선 회복 시도하고 있죠. 지금 스토캐스틱 지표가 무릉덩이에 풍덩 빠졌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 대표사도 예전에 이제 유중도 참여를 했지만 장내 매수를 통해서 2,400원대에서 4만 주 정도도 또 추가 매수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 NCN 내일장 흐름 보면서 이제 21선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이 하단 추세를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보고 매매 전략이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매수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매수는 그날 시가에 당기는 5일선 근접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5주선 근접시 그럴 때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권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NCN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2018년도 때 한번 핫하게 움직였던 기업이죠. 뭐 제2의 신라젠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3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때 충분히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오늘부로 21선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이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침체권에 있다가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미국 나스닥 상장 온코섹에게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 온코섹 같은 경우 미국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좀 수급 5% 정도 지분이 들어와 있다. 이런 좀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최근 들어 이제 CGP 홍콩 쪽에 이제 공기업 쪽에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4분기부터 신약 타보 이제 호주 쪽에 4분기부터 판매가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봉상 이번 주 5주선 회복과 함께 월봉상 첫 5개월 이평선 회복과 함께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역시 병용 임상 중간 결과가 임상 이상 비죠.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요.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관련주 중에선 또 알파홀딩스가 관심권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단연컨대 차후에 카티셀 치료제가 아마 항암제, 면역 항암제 관련주 중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킴리아 같은 이제 이 카티셀 치료제가 임상에서 거의 한 80% 정도의 완전 관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하버드대 산하에 있는 역시 암센터 쪽이랑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카티셀 치료제 역시 이제 임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카티셀 치료제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크 선님. 네. 자, 다음 종목 일지테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재에 대한 국산화 여러 가지 많이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저는 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에 있는 것이 이제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의 연료 탱크에 소재가 들어가는 것이 탄수섬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많은 점유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규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분야의 소재가 탄수섬유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점을 본다면 탄수섬유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텐데 현대차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와의 MOU 계약 체결한 부분도 바로 탄소섬유이기 때문에 탄소섬유 관련주 개념에서 현대차 1차 협력사가 바로 일지테크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한 번쯤 우리가 일지테크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텐데 월봉 차트 보게 된다면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가 터지고 저번 달에 조정받았지만 물량이 터뜨리지 않았다는 점, 바로 아직까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5개월 이동평선, 이 초록색 선 있죠? 5개월 이평선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역시 현재가 가격에도 매수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쪽은 SFA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가장 많이 산 코스닥 종목은 SFA 반도체, 바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향후 기대 심리가 작용된 상태 속에서 큰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 강세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단 단기는 5위선, 중기는 22선에 대한 기준 갖고 점진적 상승 약세 지점 날 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에서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것은 현대바이오라고 보겠죠. 5개월 이평선이 회복하는데 수개월 동안 주문받고 첫 번째 월봉 시작 단계에 들어갔고요. 주봉도 이제 MACD 도시를 첫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20주 이평선 돌파가 되면서 중기 상승권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가도 매수권, 대응 기준가는 20주선을 가지고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창까지 볼 텐데요. 바로 대북주는 이제 문제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북에서 월봉 차트가 정별 상태의 우상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한창이기 때문에 일봉의 5위선을 가지고 한 번쯤 도전은 가능하나 대북에 대한 변수가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면 하락할 여지도 있으니까 그 감안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자, 저는 필럭스를 좀 볼까요? 뭐 요즘에 암 테스트를 많이 되는 그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폐암, 간암. 근데 이제 그 암세포를 갖다가 없애는데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근데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태에서는 파괴 현상이 입증된 필럭스가 오늘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상승 지속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상승 지속형이 나타날 적에는 좀 반락할 때 조정을 펼칠 때 우리게 매수의 관점이고 신고가 패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만 더 볼까요? 대우부품. 이 대우부품도 야금야금 방향이 오히려 잘 잡혀 있네요. 자, 이런 종목들은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봉은 단기고 주봉은 중기적 관점인데 중기적 관점에서 박스권이라는 것이 있죠. 하단 추세와 상단 추세 박스권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상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내일이면 5일째죠. 그래서 5주째, 다음 주면 5주째.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이니까 이럴 때는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번 주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월봉 상태에서 장기를 볼 적에는 역시 이번 달에 5개월 이동부터 안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기명분대 돌파 때 거래가 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는가 잘 보시기 바라고 또 밑에 보시면은 단기 지표는 계속해서 매수 신호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고요. 역시 신고가 패턴을 보시기 바라고 좀 단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내려올 쪽에만 늘리는 것이지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강명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NTNW 오시게 되면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못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오시면서 22시에 들어오시면은 내일에 대한 주도 테마주가 뭔지 말씀드리고요. 또한 내일 장중에 아침 8시 10분부터 50분까지만 특별하게 제가 40분 동안 장 전에 공개 방송 통해 당일날 급등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내일은 제가 이제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유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항상 이제 성공 투자의 키워드, 이제 상승장의 키워드는 금리 인하, 그리고 양쪽 하나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들 주시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IT 바이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이님. 종합주가 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라고 방향성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